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기본서부터 볼게요. 자, 기본서 보시면은 85페이지부터 나오죠. 그죠? 자, 85페이지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책에서 흔적 남아있는 장소를 볼게요. 뭐를 수업했는지. 자, 86, 87 깨끗하죠? 자, 88페이지 그 지적 공부 양식 흔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89페이지 지적 공부 양식 흔적 있죠? 자, 그리고 91페이지 흔적 있죠. 그죠? 자, 그리고 93페이지 지적 공부 양식에서 흔적 있죠. 그죠? 흔적 없습니까? 깨끗합니까? 자, 96페이지. 9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적 공부 양식 그게 흔적이 있습니까? 96페이지.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적 공부에서요. 자, 일단은 16페이지부터 보세요. 16페이지부터, 자, 문제집. 16페이지 1번부터 해가지고, 9번까지, 지금 9번까지, 지금 9번까지에 지금 지적 공부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적 공부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뭐냐니까, 어디에 뭐가 나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디에 뭐가 나오냐 이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자, 기본서로 가볼게요. 다시 기본서로 가보시면 88페이지부터 지적공부 양식 있잖아, 그죠? 양식에서 제가 줄거리를 적을게요, 지금. 자, 우리가 지적공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는 어디에 뭐가 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자, 일단은요, 토지 대장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대장 양식이, 자, 상단부는 크게 보면 6칸 나옵니다. 크게 뭐 6칸 나오는데요. 자, 여기 토지 대장 명칭이 나오고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그리고 오른쪽 복잡이 나옵니다. 자, 이 상단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토지 대장에 어느 토지가 등록되는지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상단부의 토지가 내용이 채워졌다 얘기는 이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특정되었다 이 뜻이죠.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목하고 면적하고 소유자 요 세 가지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목하고 면적과 소유자 요 세 가지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토지 대장은요, 크게 상단부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공유지 연면부가 있습니다. 자, 공유지 연면부도요, 상단부에요. 자, 상단부 크게 6칸 나옵니다. 6칸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공유지 연면부라고 명칭이 나오고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오른쪽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단부에서 하는 역할은요, 이 연명부에 등록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토지를 특정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토지를 특정하는 역할이 나오고요. 자, 공유지 멤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자, 여기쯤은 지분 나왔을 겁니다. 지분 공시하는 게 공유지 멤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관한 얘기가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다. 그럼 지분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나올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럼 지분하고 관계 될까 안 될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자, 지분은 소유권의 양이죠. 소유권의 양은 지목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자, 그리고 자, 소유권의 양과 토지 크기는 관계 없습니다. 면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양과 토지 외형은 관계 없습니다. 경계 안 나옵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 관계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다. 요 세 가지는 안 나옵니다. 요 세 가지 나온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세 번째 지적 공부. 자,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도요, 상단부는 크게 보면 6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6파트로 나눠지고요. 자, 대지권 등록부 정황센터의 명칭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고유번호 나오고, 그리고 소재 나오고, 지번 나오고, 오른쪽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대지권 등록부에도 한 필지가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단부 좌측에서는요, 하는 역할이, 자, 이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등록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여기쯤 보면은요, 대지권 비율 나올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은 지분, 비율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럼 대지권 비율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자, 대지권의 행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을 행사하는데 건물 소유자는 한 명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럼 대지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지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2명이다 말입니다. 아파트 소유하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지권 행사하는 주체가 2명이라면 그 대지권 행사는 양이 또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 양이 여러 사람일 때 거기 지분 나옵니다. 소유자 지분 나오는 거예요. 요 대지권의 행사는 주체가 여러 명일 때 어느 만큼씩 행사하는지 요 지분 나옵니다. 지분. 자, 그러면 어쨌든 대지권 비율도 지분이죠. 소유권 지분도 지분이죠. 그럼 어쨌든 지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지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역시 지목 안 나옵니다. 면적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외형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상단부는요, 크게 보면은, 자, 상단부는 크게 6파트로 나눠집니다. 6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명칭이 나옵니다. 좌표 등록부 명칭이 나오고요.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나오고, 소재 나오고, 지분 나오고, 오른쪽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보다 한 필지가 등록됩니다. 한 필지가 등록되니까 상단부에서 하는 역할은요, 이 상단부 역할은 토지를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토지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단부 내용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다. 이게는 토지가 특정되었다 이 뜻이죠. 토지를 특정한 다음에, 자,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인데, 자, 토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좌표가 몇 개겠습니까? 4개겠죠. 그 좌표가 4개 나온단 말입니다. 좌표를 구분짓는 부호가 나오고요. 자, 부호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붙입니다. 그럼 요 4개 부호보다, 그러면 좌표가 4개죠. 그럼 1번 좌표는 요 4개 중에 어느 겁니까? 특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양을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붙입니다. 그러면 요 그림은요, 부호의 모양을 그려주는 그림이다. 부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좌표 등록은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고 부호와 부호도가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볼게요. 여기까지. 하나 빠졌네요. 지금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대지권 비율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인데, 그럼 대지권 비율은요,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입니까? 대지권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이죠. 그럼 이 대지권 행사는 건물이 아파트죠. 대한민국 수도 없이 많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럼 어느 건물을 위한 아파트인지 우측 상단부 여기서 하는 역할은요, 건물을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한번 봅시다. 해놓고 자, 비교를 합시다. 똑같은 글자가 다 있습니까? 토지 특정한다, 고유번호, 소재, 지분은 다 똑같죠, 지금. 오른쪽에 건물 특정한다는 곳은 하나가 딱 있죠. 대지권 등록부죠. 그럼 건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는 겁니다. 밑에 동그라미 친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거는 다 다릅니까, 지금? 토지 대상에는 소유자, 지목, 면적 소유자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이죠. 공제전명은 그냥 지분이죠. 좌표도나 좌표죠. 동그라미 친 게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동그라미 친 것이 어디에 나와야 되는지는 딱 특정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게 이게 움직여 다니면서 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 사항이 1번부터 9번까지 나왔잖아, 아까 전에. 어디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이건 매년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뭐가 나오냐, 이걸 매년 묻는데, 그럼 이거를 외울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책의 내용이 쭉쭉 11가지, 12가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못 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금은 양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림으로 외우게 되면은 공통되는 요소가 나오잖아, 지금. 답되는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면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토지 대상에만 나옵니다. 면적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면 틀린 거잖아, 지금. 지목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토지 대상에만 있잖아요. 지목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틀리잖아, 이게.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있잖아요. 이게 옮겨가면 틀리잖아요. 지분은 공유지 연면과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잖아, 이게.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가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게 이게 움직이면서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적금은 등록사항은 매년 묻는데, 매년 묻는다는 이유로 책의 내용을 10가지, 11가지 이걸 못 외운단 말입니다. 못 외우니까 지적금은 양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기본서에서, 자, 96페이지 가보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잘 하단부에 지적도 그림 있죠, 그죠? 그림 있습니다. 자, 이래 돼 있잖아요. 자, 바깥쪽 테두리가 있죠. 바깥쪽 테두리가 있고 이게 도화선입니다. 자, 중앙센터에 지적도 되어 있죠.
지적도 돼 있고 좌표 적어놨잖아요. 요 좌표 적어놓으면 전개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좌측 상단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색인도 나오죠. 색인도 제일 중앙 숫자 이게 도면 번호라 그랬잖아요. 거기 몇 번 적혔냐? 8번 적혔죠. 그죠? 요게 도면 번호고. 그리고 소재 나오고 그리고 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20장 중 제 8호 돼 있죠. 여기 8호 요게 도면 번호잖아요. 그래 축척 나오죠. 축척은 500분의 1이겠지.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숫자 나오죠. 좌측 하단에 숫자 나오죠. 요 숫자가 뭡니까? 도가선 수치라 그랬죠. 도가선 수치.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여기에 도가선이죠. 도가선. 자, 그리고 안에 그림이 선이 쭉쭉 그어져 있죠. 이 선이 뭐냐니까 경계죠, 이게. 경계고. 자, 도가선과 경계는 0.1mm 두께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숫자 있죠, 그죠? 숫자. 뭐 72여 21이 됐잖아, 그죠? 요게 지번이죠. 한글 된 게, 자, 요게 지목이죠. 지목이고, 자, 여기 선에 보시면은요, 여기 숫자 찍겠죠. 25.10 요런 게 나오죠. 요게 뭡니까? 경계증한 거리죠. 요 거리는 2cm까지 나온다, 그죠? 2cm까지 거리 계산해준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이라 적어놨죠. 청량할 수, 이 도면은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죠.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토지 표시 소유권의 범위는 좌표를 결정하잖아요. 좌표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도면의 선 경계 가지고 청량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청량할 수 없어로 적는 거예요. 즉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어로 나옵니다. 요 동그라미 친 요 세 개는 항상 붙어 다닌단 말입니다. 여기가 빠지면은 요 같이 빠지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거 빼버리면 일반적인 지역이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에 지적되는 요 세 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요게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말입니다.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은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단 말입니다. 많은데,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이 그림으로 외우는 겁니다. 글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그림 자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 양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좀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어디에 적느냐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적느냐니까, 자, 98페이지 가보세요. 98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비교했습니까? 자, 그 비교 그걸로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거기 비교에 왼쪽 하단에 빈 공간 좀 있죠, 그죠? 그 공간에다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소재, 지번은 모든 공부에 다 나옵니다. 모든 공부에 다 나옵니다. 고유번호는요, 도면만 안 나옵니다. 소유자는요, 넓은 의미, 광의, 넓은 의미 대장에 나옵니다. 넓은 의미 대장이라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지분이죠. 지분은 소유권의 양이잖아요. 소유자 나오고 소유권의 양이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도 소유권의 양이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넓은 의미 대장, 여기에 소유자가 나오니까 이걸 대장이라 그런 겁니다. 대장이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자, 좌표 등록부입니다.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좌표 등록의 지목 안 나옵니다. 면적 안 나옵니다. 소유자 안 나옵니다. 좌표 등록부에 나온다고 거짓말 시키는 단어들입니다. 요 세 가지 안 나오죠. 세 가지 안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앞면에 있습니까? 토지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좌표 등록부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나오는 내용이 좌표 등록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 작성했을 때 토지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는 겁니다. 토지 대장 별도로 작성하고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더라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 작성되는 지역은요, 토지 대장과 지적도 같이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면입니다. 도면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도면에 소유자 안 나옵니다. 소유자 안 나오고 고유번호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각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면적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외워두면은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등록 사항인지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이 정도 해놓으면 다 해결될 겁니다. 물론 거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지적권부 등록상 비교 거기를 보시면 물론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만 이거를 외워두게 되면은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소재 집은 다 나온다 이거 해석됩니다. 해석됩니다만 이거 외워두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외워두면 지적권부 등록상에 관한 얘기는 다 풀릴 겁니다. 아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공간적 및 구축 및 관리대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자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거냐니까 여러분 지적공부 양식을 보세요. 양식을 보시면은요 88페이지 가볼게요. 88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면적이란 글자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유 있죠. 요게 토지 이동 사유예요. 이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언제 신규 등록하는지, 언제 분할하는지, 언제 합병하는지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대장에만 나옵니다. 토지 대장에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자 토지 대장 등록상을 모두 고른 거 이름으로 씁니다. 자 기억, 소재 나옵니까? 집은 모든 지적권 다 나온다 그랬죠. 자 티귿, 리얼, 미엄 요 세 가지는 토지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나옵니까? 대지권 등록부. 경계 좌표는? 좌표는 좌표 등록부. 경계는 도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역과 시역 빼야 되죠. 자, 3번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래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대지권 등록부,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 나옵니까? 대지권 비율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죠. 자, 건물 명칭 나옵니까? 대지권 등록부 우측 상단부에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대지권 등록부에 나옵니까? 지분. 소유권은 지분이죠. 지분은 소유자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자, 건물의 경계 어디에 나올까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면에는 토지 경계가 나오잖아요. 건물이잖아. 건물의 경계는 나온 데가 없지. 건물이 어디에도 안 나오지. 자, 4번입니다. 4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 옳은 사유만 묶은 것은 자, 좌표 등록부에 지번은 나올까요? 지번은 모든 지적권에 다 나오죠. 자,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대장에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토지 고유번호 나옵니까?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나오잖아요. 도면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여기 상담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는 다 공통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고유번호는요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부호와 부호도 좌표 등록부 부호와 부호도 요건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잖아요. 2번의 정답이고. 자, 경계는 어디 나옵니까? 도면에 나오고 삼각점의 기준점 위치가 도면에 나옵니다. 도면에 우리가 기준점 위치가 나오는 것이 만약에 삼각점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죠. 삼각 보조점 안에 새까맣게 칠하고 도건점은 작은 동그라미잖아요. 기준점이 도면에 나옵니다. 도면에 기준점 위치가 나와요. 자, 그리고 보기 4번 좌표는 어디에 나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죠. 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자, 건축물의 구조물의 위치가 도면에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도면에 나온다 일단은 외우세요. 도면에 나옵니다. 자, 요게 지금요 법 조문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건축물의 구조물 위치가 도면에 나온다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게 된 것이 우리가 도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도면을요 조금 헷갈리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 규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면은요 좌표 등록부는요 도면의 일종입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 도면의 일종이다 이렇게 배웠죠. 잠깐만, 도면이라면 좌표 등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할 때 도면은 좌표 등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을 이야기할 때 도면은요 좌표 등록부에 포함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등록사항을 이야기할 때 도면이라 그러면은요, 이 도면에는요, 지적도, 임야도, 일람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에서 총칙에서 쓰는 도면의 범위하고 등록사항을 이야기할 때 도면의 범위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애매한 그 절차법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이게 실체법이라 그러면요.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절차법이다 말 실무법이다 말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법, 그 쓰는 사만 그대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등록사항이라 할 때 주로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니까 등록사항일 때 도면에 등록사항 할 때 요 도면이 일람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게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라 그랬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실제로 지적도 임야도에 안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는 것이 일람도에 나옵니다. 자, 일람도는 뭐냐 말입니다. 일람도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자, 일람도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어디에 필기하느냐, 어디에 적느냐 하니까, 자, 어디에 적느냐 하니까, 99페이지 가보세요. 99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일람도가 있습니까? 일람도가 있죠? 일람도는요, 이게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적 공부가 아니고요, 일람, 한 번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보겠다는 얘기인데 뭘 한 번에 보겠다느냐? 그 동네 전체를 한 번에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는 한 필지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결정되어 있죠. 지금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되는 한 필지 한 필지 내용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동네 A라는 동네에 지적도가 총 20장 있습니다. 그럼 지적도가 총 20장입니다. 그 동네 전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당에 가가지고 동네 전체 지적도 20장 딱 펴가 붙여보면 됩니까? 그럼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를 전체를 한 번에 보려고 만드는 게 일람도입니다. 한 번에 보려고 만드는 게 일람도인데, 자, 일람도는요, 거기서 1번에서 첫 번째 조치를 후반부 지번 부여 지역 단위, 동네 단위로 작성합니다. 동네 단위로. 그 동네 단위로 작성한다. 그 동네 전체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령 이런 겁니다. 일람도는요, 그 동네 전체가, 동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또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는 언덕이 있고, 여기는 학교가 하나 있다. 전체 그 동네 주요 지형 지물을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등록사항에 1번부터 리얼까지 있잖아요. 그죠? 1번부터 리얼까지는 그 동네 전체에 관한 얘기예요. 동네 전체에 관한 얘기 나온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특징에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등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람도는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작성하는 도면이고 개별 필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 주요 지형 지물,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구체주의 일람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4번에서 그죠? 4번에서 거기 자 동그라미 4번 보기 4번에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란 것은요 일람도에 나오니까 도면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일람도에 나옵니다. 이게. 자, 5번, 그리고 면적입니다. 면적은 토지 대당에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들으면 장고로 나오죠. 이런 거는 절대로 정답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처음 보는 단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무시해버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니까 여기 줄거리만 외우잖아. 그죠? 여기 뭔가 복잡하게 나온다 이런 거 있죠.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 보기 보나 언급할 때는 답은 결정 안 합니다. 답은 결정 안 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장고는 다 나옵니다. 좌표 등록부가 한 장이 아니고 두 장, 세 장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그거 장고란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그 위에 적으세요. 도면이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지적도 임야도 일어나면 도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면. 법률의 규정에는 지적도 임야도 되어 있고 시행 규칙하면 또 도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더 지적도 임야도 도면 이걸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상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도면 나오면 무조건 1남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도면입니다. 소재 지번 나옵니까? 소재 지번 모든 지적부분 다 나오죠. 자, 그리고 건축물 번호는? 자, 요거죠. 건물을 특정하는 요소죠.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는 거지. 그래, 건축물 번호 요거 때문에 틀렸죠. 기준점 위치가 도면에 나오죠, 그죠? 자, 보기 봐. 소재 지번 나오죠.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나오죠. 요거 1남도까지 포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각형 기준점 위치가 나옵니다. 자, 3번. 소재 지번 모든 지적만 다 나오죠. 고유번호는 도면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4번. 지목, 이거 부호로 나오죠. 도면은 지목을 부호로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부호도 및 부호. 이거는 좌표 등록부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가선과 도가선 수치 나오고 고유번호는 도면만 안 나온다 그랬죠. 4번. 지목 나오고 도가선 및 도가 수치 나오고 그리고 고유번호 안 나오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나오고. 그냥 5번 같은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여기에 등록상 이런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주로 이제 정답 만드는 것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답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본질적인 요소 이런 걸 가지고 안 옮겨 다니면서 저기 나온 것도 이게 나온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정답 이거 되면 다 맞춰냅니다, 등록상은. 자, 5번 문 6번 문제입니다. 자, 좌표 등록부터는 지적도 아래에 같은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자, 그림 봅니다. 자, 그림 보기면은 바로 갑니다. 73의 2번지입니다. 73의 2번지. 자, 거기 보시면은 73의 2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센터에 있죠. 73의 2번지 거기 부호가 뭡니까? 주의 정식 명칭은 주소지. 주차장은 차로 적겠지. 주소. 자, 그리고 자,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를 의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문제가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입니까?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면적은 뭘로 계산할까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가 하면 안 되지. 자, 73의 2번지 경계선상에 등록되는 22.41. 자, 22.4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2.41은요, 경계점간의 거리 맞습니까? 22.41. 거기 경계점의 거리잖아요. 여기 적겠잖아요. 여기에 22.41 요래 적겠잖아, 지금. 그거는 경계점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좌표 등록 작성 지역이니까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73의 2번지 대한 경계보고는 본 도면에서 측량 실시한다. 맞습니까? 아니지. 경계는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그랬지. 경계로 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13의 2번지 토지 면적입니다. 면적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 대장에 등록하지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리지. 그리고 지목은 주유소지 주차장 아니지. 자, 7번 문제. 자, 등록상 옳게 연결한 겁니다. 등록상. 자, 등록상을 계속 묻는 겁니다. 자,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에 소재 나옵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부분 다 나온다 그랬죠. 자, 토지 대장에 토지 이동사요. 토지 이동사에는 토지 대장에만 나온다 그랬죠. 자, 공유점에 지번 나오는 거 맞죠? 자, 대지권으로 전지번 건물 표시 건물을 특정하는 요소가 우측 상단에 나오죠. 좌표 등록법에 뭐 나옵니까?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뭐이고 부호와 부호도 나온다 그랬죠. 색인도 아니지. 색인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도면에 나오지. 부호도라고 해야 되지. 색인도 그러면 안 되지. 자, 8번. 자, 연결 틀린 거. 자, 임야 대장입니다. 소재 다 나오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자, 우리가 대장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지가가 나옵니다. 지가가 나오는데요. 요 지가 땅값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토지 대장에 면적 나옵니까? 면적과 땅값 지가 곱하면 그 토지 가격이 나옵니까?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대장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땅값 나온다. 외우실 겁니다. 토지 대장을 보면 그 토지 땅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지가 곱하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면 면적 땅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좌표 등록 좌표 나오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어디 나온다 그랬습니까? 도면에 나온다 그랬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과 전유보험 건물 표시, 임야도, 자, 임야도는 경계에 나오는 게 본질적 목적이죠. 기준점 위치가 나온다 그랬고, 자, 공유점이니까 소유권 지분 나오죠. 자, 지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유자에 관한 내용도 나오지. 자, 9번. 자, 토지 재등의 소재 나옵니까? 모든 지적으로 나오죠. 고유번호 나옵니까? 고유번호 토면 빼고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임야 대장에 지분 나오고 공시지가 땅값 나온다 그랬죠. 자, 지적도입니다. 경계 나오죠. 건축물의 구조물 위치가 나온다 그랬죠. 1남도에. 그러니까 공유점을 보면 지분 나오고 전유보험 건물 표시 나옵니까? 전유보험 건물 표시는 어디 나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는 거잖아요. 대지권으로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나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문제 보시면은, 거기 24, 25, 27의 문제가 7번, 8번, 9번이죠. 요즘 출제 경향이 요렇게 나옵니다. 지적금 하나를 묻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앞 페이지 보시면은, 5번, 4번, 앞 페이지 보시면은, 2, 3, 4, 5번, 6번 이런 것들은 지적금 하나를 줘줬죠. 하나 주고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요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묻는 거지 지적금은 다 묻잖아 지금. 다 해서 특징적인 요소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물으니까 요 동그라미 요런 걸 기억두시란 말입니다. 요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답을 만드는 거니까.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부동산 종합. 부동산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의 전체적인 얘기 나오는데요. 자, 종합이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어디로 가느냐? 103페이지를 가보세요. 10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 제일 하단부에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죠?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한쪽 걸로 이번에 등록상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내용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토지 건물입니까? 그 토지 건물에 관한 모든 사항 다 나오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104페이지 그 한쪽 걸로 2번에서,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표시 사실관계죠. 소유자 권리관계죠. 건축물 표시 사실관계죠. 소유자 권리관계죠. 그럼 1번, 2번 합치면 토지와 건물에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다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3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부동산 가격,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가격에 관한 사항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모든 내용, 사실관계, 권리관계,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 그렇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다 나오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 내용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지. 자, 보기 1번입니다. 토지 표시 사실관계 소유자 권리관계, 건물 표시 사실관계 소유자 권리관계. 보기 3번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 보기 5번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나온다고 그랬죠. 그 4번 보시면 토지 보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보상에 관한 내용은요, 토지 수용할 때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토지가 수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11번 문제인데요. 자, 11번 문제는요, 자, 어디가 문제냐니까, 자, 다시 기본서 103페이지 가보세요. 103페이지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한쪽 관리 2번에 관리 운영입니까? 관리 운영에서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글자가?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글자? 즉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소관청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은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업무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그리고 부동산 종합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증명서 발급받은 자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본떼고 열람합니다. 그때는요, 소관청 가는 게 맞죠? 상위의 자료는 하급기관 가서 이용할 수도 있다. 소관청 이하의 읍면동, 동사무소 가서 부동산 종합공부 뗄 수도 있다. 지금 전상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보기 봐.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다. 자, 관리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까? 제일 마지막 관리잖아요. 누가? 소관청. 그렇게 찾는 겁니다. 보기 3번.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어쩌고 저쩌고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 소관청이나 읍면 동자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등록상 정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의 내용을 정정한다, 기록한다. 이 얘기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관리 운영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한테 신청할 수는 없는 문제죠. 등본 떼고 열람하는 거는 하급기관 가서 기록된 거 열람하는 거는 하급기관 가서 등본 뗄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의 기록에 관한 얘기들은 관리 운영에 관한 얘기들은 소관청이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그게 틀렸죠. 관리 운영에 관한 얘기니까. 4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안 종합 공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기 5번.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상호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한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기 5번에 관한 얘기도 결국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내용을 정정하고 내용 기록하는 내용에 관한 문제잖아요. 관리 운영에 관한 얘기니까 소관청의 업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2번, 3번, 5번에 관한 얘기 2번, 3번, 5번에 관한 얘기는 전부 다 소관청의 업무입니다. 그 주체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2번, 3번, 5번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1번은 2, 3, 5번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이 1번은 등본 떼거나 열람하는 거잖아요. 현재 기록되어 있는 사항 자체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2, 3, 4, 5는 기록되는 내용 자체에 관한 얘기고 1번은 기록되는 내용의 조정에 관한 얘기는 기록된 사항을 등본대가 열람해 가는 문제잖아요. 등본대가 열람하는 거는 읍면도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하는 내용 자체에 관한 얘기는 소관청의 업무다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자, 12번 문제.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지적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적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합니다. 전산자료입니까? 자, 지적 전산자료 종이가 아니죠. 지적 전산자료는 시, 도시자 또는 소관청 맞죠. 자, 보기 봐. 지적 소관청에 해당 청사에 지적 서류에 보관하고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한다. 지적 공부가 뭐라 되어 있냐니까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죠. 전산자료 뺀다는 얘기죠. 그럼 종이죠, 종이. 종이는 어딨냐? 소관청이 보관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소관은. 자, 2번 문제입니다. 3번. 자, 보기 3번인데요. 자, 보기 3번에 관한 얘기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기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다. 인데,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 기본서 가보세요. 106페이지 가보세요. 106페이지 가보시면은 큰 목차 2번을 보세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가 있습니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가 있습니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는요.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국장.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글자는 국장. 국장이 관리 운영합니다. 자, 차이점이 그 바로 위로 가보세요. 지적 전산 자료가 있죠. 지적 전산 자료는 첫 번째 줄에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리하는 것은 지적 전산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지적 공부입니다. 그리고 큰 목차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라는 것은 지적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적에 관한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인적 자료, 물적 자료 모든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게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용어를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라고 하면 이거는 지적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적 자료, 물적 자료 다 나오는 겁니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지적에 관한 내용만 합니다. 이건 지적 전산 자료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하는 걸 지적정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러면 이거는 토지와 관련된 인적 물적 설비 다 이거는 국장이 하는 거. 운영주체 국장. 그러니까 지적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면 이거는 지적전산자료. 지적에 관한 자료를 한정시키는 거.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용어를. 그러니까 이제 보기 3번 보시면 이거는 국장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 인적 자료, 물적 자료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에서 관리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토지에 관한 지적 정보만 아니잖아 이게. 지적에 관한 사항만 한정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의 내용으로 봐야 되고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의 운영 주체는 국장이잖아요. 이 국장이 맞다 이래 봐야 합니다. 자,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전산자료를 신청하나 자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의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보기 4번은 뭐냐니까. 자,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은요. 107페이지 가볼게요. 107페이지 가보시면은 양쪽 걸로 3번입니다. 107페이지 양쪽 걸로 3번에서 지적정보 자료의 이용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 방법이 있죠. 자, 다시 104페이지 지적공부 중에서 106페이지. 106페이지. 거기 1번에서 양쪽 걸로 1번에 지적공부 요거는 총이죠. 양쪽 걸로 1번은 지적전산자료 있죠. 지적전산자료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107페이지 양쪽 걸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전산자료 이용 방법에 관한 얘기가 거기 보시면은요. 지적정보 전산자료 정보 이용 방법이 심사 승인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이용할 때는 심사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전산자료 이용할 때만큼은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 승인 받는데 원칙입니다. 근데 심사 승인은 면제라고 되어 있죠. 심사 승인 면제. 심사받지 않고 승인 받지 않는 면제되는 사유가 뒷페이지에 보세요. 소유자다 말입니다. 내 토지에 대한 지적 자료가 전산 입력돼 있을 때 내 땅에 대한 전산자료 내가 이용합니다. 그때는 심사 승인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토지니까. 원래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는 심사 승인 받는 게 원칙인데 내 토지에 관한 얘기를 이용할 때는 내 토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때는 심사 승인 다 안 받는다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4번 와보시면 20번에 보기 4번 와보시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심사 승인 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5번 소관청이 취득권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했음대로 복구입니다. 자 복구. 자 취득권부 복구예요 복구. 자 복구합니다. 복구란 말은 현재 취득권부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지적공부를 만듭니다. 복구를 할 때는 승인해주면 복구하고 승인 안 해주면 복구하지 말까요? 아니죠. 승인 여부에 따라 복구 여부가 달라질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복구할 때는 승인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공부에 관한 얘기를 다 마칩니다. 자 전체대로 봅시다. 자 앞으로 보세요. 지적공부 등록상 지적공부에 관한 얘기가요. 이거 매년 두 문제나 나옵니다. 매년 두 문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등록상에 관한 얘기는 이거 외우면 다 풀립니다. 이거 외우시고 그냥 마지막에 와가지고 전산자료에 관한 얘기가 헷갈리죠 지금. 전산자료에 관한 얘기가 부담되죠 그죠? 왜 부담되느냐 이게 내용이 어려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거든요. 처음 얘기했으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 부담스러운데 지금 전산자료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왔습니까 지금?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한 문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온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전산자료에 관한 얘기는 수업 아예 안 했습니다 이거. 한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건 등록상이 이거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주로 나오고 전산자료에 관한 얘기는 26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26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21회부터 27회까지 올 때까지 몇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이거 21회부터 수록했다 그랬잖아요. 21회부터 27회까지 전산자료 딱 한 번 나왔죠. 26회 나왔죠. 향후 5년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등록사가 매년 나왔잖아요.
21회부터 수록했는 것 중에서 26회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향후 5년은 안 나온다 이래 보십니다. 그러니까 전산절에 관한 얘기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는 거 전산자료 종이로 된 거 있거든. 전산자료 했다. 이건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정보전당관리기구 이 말 나면 무조건 국장의 업무다. 그 정도만 해도 치면 충분하다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적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자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면은 자 어디부터 들어가느냐니까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113페이지 가보세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토지 이동 사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신규 등록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부터 나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차로 책을 보시면은요. 자, 1번 문제가 신규 등록이죠. 22에 나왔죠. 자, 기본서를 보지 마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신규 등록이 23에 나왔죠. 2번에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이 22에 나왔죠. 자, 3번에 합병이죠. 합병이 22에. 그리고 지목 변경이 22에 나왔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볼게요. 자, 뒤에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21에 22에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에 축적 변경이 24에 나왔죠. 그리고 7번에 축적 변경입니다. 26회 나왔죠. 그리고 8번입니다. 등록상 정정입니다. 등록상 정정이 20회 나왔죠. 자, 그리고 뒷페이지 자 9번입니다. 등록상 정정입니다. 정정이 27회 나왔죠. 10번에 등록상 정정입니다. 정정이 23회 나왔죠. 자, 11번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6회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토지이동 사유예요. 토지이동 사유.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우리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11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토지 이동 사유냐 하니까 자, 저 뒤로 갑니다. 자, 139페이지까지 토지 이동 사유예요. 10번 있죠. 자, 토지 이동 사유가 10번까지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가 지금 출제되는 모습을 봤을 때 신규 등록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등록 전환 한 번 나왔죠. 그 합병 한 번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목 변경 한 번 나왔죠. 한 번씩 나오잖아요.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상 정정과 축적 변경 의로 자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론 수업할 때 등록상 정정과 축적 변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했을 겁니다. 그 복잡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관한 얘기, 토지 이동 사유에 관한 얘기에서는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기본서 헌정 남은 것이 쭉 한번 볼게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신규 등록 있죠. 제일 하다 뭐 신규 등록 깨끗하죠. 깨끗하고 뒷페이지 등게 보시면은 그 첨부서류 거기 약간 흔적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등록상 정정입니다. 등록상 정정 어디에 흔적이 있습니까? 115페이지 깨끗하죠. 뒷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지목병을 수반한다. 지목병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제목만 미축거져 있죠.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처리 절차에서 그 양쪽 걸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어쩌고 저쩌고 좀 진한 글자 있죠. 거기 흔적 있죠. 흔적 없습니까? 자,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거기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등록 전환에서는요 양쪽 걸로 5번에서 동그라미 1번 거기가 답이 됩니다. 거기가 답이 되고 등록상 나오면 등록 전환 나오면 무조건 거기 답입니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118페이지 분할했죠. 분할은 깨끗하죠. 깨끗한데 거기 그림 하나 그려있죠. 그죠? 그리고 합병입니다. 합병도 깨끗하죠. 지금 120페이지 다 깨끗하죠. 그죠? 깨끗한데 그죠? 그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 거기에 뭔가 필기 하나 돼 있죠. 그거 다 흔적 하나 딱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지목 변경은요 어디에 흔적이 들 거냐니까 123페이지 가보세요. 123페이지 깨끗하죠. 그죠? 깨끗한 123페이지가 동그라미 2번에 밑줄 딱 하나 꺼져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토지 이동사에서는 그렇게 했느냐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니까 각각 돌아가면서 한번 나오잖아. 그죠? 나온다면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토지 이동사에 관한 얘기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게 지금 보니까 돌아가면 나온다는 게 보이잖아. 지금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까지나 각각 키워드만 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신규 등록은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114페이지에 거기 뭐뭐 됐냐 첨부서류 그것만 흔적 남아 있었거든. 그게 왜 그것만 흔적 남냐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 신규 등록합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신규 등록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이래 되었습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첨부한다 그랬죠. 소유권에 관한 서류 첨부하는데 그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판결 가지고 소유권 증명할 수가 있죠. 자, 2번입니다. 공유권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서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114페이지 보세요. 자, 첨부 서류에 거기 보시면은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기업부터 리얼까지 4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기업부터 기업이 판결이죠. 판결이고, 자, 니언입니다. 자, 니언인데, 자, 니언 보시면은요, 거기에 공유권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돼 있죠. 자, 이게 왜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되느냐 하니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최초 소유자는 누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입니다.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누굴까요? 신축한 사람. 신축한 사람의 의미는 그 부동산 만든 사람이 최초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누굴까요? 국가 이러지 마세요. 국가는 무주일대 국가로 기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마찬가지로 토지를 만든 사람 겁니다. 서희한 갯벌은 배웠습니다. 갯벌은 배웠습니다. 저 토지 최초 소유자는 누구냐? 매립한 사람 겁니다. 그래, 부동산 만든 사람이 최초 소유자입니다. 자, 니은 보세요. 매립을 했잖아요. 매립한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매립한 사람이 어디 나타나냐? 준공검사 확인점, 여기 매립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매립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소유권에 관한 귀속 서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것입니다. D가, 자, 관계와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 이거는 전혀 문제 없고, 리얼입니다. 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때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란 글자에 적어보세요. 토지란 글자, 그 토지가, 자, 무주입니다. 무주. 자, 토지란 글자에다가 요람 적어보세요. 자, 무주입니다. 무주의 토지입니다. 무주의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국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무주 토지가 발견된 겁니다. 무주 토지가 발견됐으니까 누가 소유자냐? 국가죠, 그죠? 국가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니까 자치단체 명의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명의로 한다 이 말은 그 무주 토지, 국유의 토지를 자치단체한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국가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 명의로 한다는 말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땅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국가가 땅을 자치단체에 줍니다. 자, 자치단체가 땅을 줍니다. 누구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땅을 준다 그죠? 구체적으로는 누가 줄까요? 대통령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국가 산림사회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란 것이 국가 부동산을 자치단체에게 주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서류이다 말입니다. 이게 국가 산림사회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에 주는 겁니다. 그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이라는 것이 국가 재산을 자치단체에게 주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근거 서류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소유권에 관한 근거서류가 그런 것들이 그 소유권에 관한 근거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라 볼게요. 문제라 보면 보기 4번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도 사업의 인허가 소유권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자,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인데요. 자, 일단은 간단한 거 먼저 쳐낼게요. 자, 60일 신청한다. 전혀 문제 없고요. 보기 2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성이 도로 지목 변경할 토지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환되는 게 원칙이죠. 예배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116페이지 가볼게요. 자, 115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등록전환 대상 토지죠.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116페이지 기억이 동그라미 1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목 변경 수만하는 토지입니까?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지목 변경 수만하지 않는 토지 있습니까? 자, 그럼 1번, 2번을 같이 볼게요. 지목 변경하는 토지가 등록전환 대상 토지죠. 지목 변경하지 않는 토지도 등록전환 대상 토지죠. 그러면은 출제자 입장에서 등록전환 대상 토지란 것을 주제를 잡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지목 변경이라는 요소를 삼을 거 아니에요. 지목 변경 요소를 삼았을 때 거짓말은 어떻게 할까요? 지목 변경하는 토지가 등록 대상이지. 등록전환 대상이지. 지목 변경 없는 것도 등록전환 대상이지. 오, 그러면 답 만드는 방법은 없지. 그렇잖아 지금. 이상합니까? 한번 보세요. 1번과 2번을 보면은 지목 변경 하는 것도 등록 대상 할 수 있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할 수 있죠. 그럼 지목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무조건 등록 전환 할 수 있다가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 등록 전환 대상을 잡았을 때 거짓말은 못하지.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지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지목 변경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등록 전환 나오면 무조건 맞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하면서 등록 전환 할 수도 있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할 수도 있고 그럼 제3의 경우의 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목 변경 안 되는 등록 전환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목 변경과 관련된 주제에서 지목 변경 하면서 등록 전환 할 수도 있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할 수도 있죠. 그럼 지목 변경 그럼 등록 전환 안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무조건 등록 전환 할 수가 있다가 정답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기 2번에서 산지 관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란 말입니다. 지목 변경 등록 전환 할 수 있지. 보기 3번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할 수 있지. 지목과 관계되는 무조건 등록 전환 할 수가 있다가 정답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하는 경우와 고치인사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험자에 갔을 때 지목 변경 관련된 내용에서는 무조건 등록 전환 할 수 있다가 정답이니까. 그래밖에 낼 수가 없으니까. 객관식에서는. 됐죠, 그죠? 자, 보기 5번 갑니다. 보기 5번. 자, 지적소관청은요,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모 정리했습니다.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세에 토지 표시 변경 등이 촉탁한다. 자, 지목 변경, 등록 전환합니다. 등록 전환하게 되면 일단은 지목 바뀝니까? 지번 바뀝니까? 면접 바뀌죠. 그걸 한 내용에 등기부에도 나옵니까? 등기부에 지번도 나오고 지목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죠. 등기부에도 나오죠. 나오니까 일치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촉탁한단 말입니다. 자, 4번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결국 등록 전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4번의 정답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116페이지 동그라미 양쪽 걸로 5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얘기가 그게 답이란 얘기지.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좀 장황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등록 전환하는 것이 이게 등록 전환이다 말입니다. 제가 이론선의 수업, 이 내용을 수업을 안 했던 겁니다. 자,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토지에, 자, 현재는 임야입니다. 자, 임야라면은요, 도면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임야도, 자, 6,000분의 1 도면에 이렇게 경계가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요 경계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자, 토지 대장, 자, 임야 대장의 소재는 A동이고 지번입니다. 임야대당 임야대 등록되는 지번의 숫자에 산자 붙이잖아요. 자, 면적은 여기서 계산하잖아요.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 5,000이었습니다. 자, 5,000. 자, 그리고 지목입니다. 지목은 임야고. 자, 그리고 지목 면적은 5,000으로 계산되었다 칠게요. 그리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지적공부의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은 다 나온다 그랬죠.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 목적은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었죠. 그 지목은 임야고 면적은 여기서 계산했고 그 소유자는 갑이다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가 지목이 대로 바뀝니다. 대로 바뀌면 이용도 높아집니까? 지목 바뀌죠. 지목 바뀌면서 태가 됐을 때 태라는 지목은 임야도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로 올 거 아니에요. 지적도. 자, 지적도입니다. 자, 지적도는 오는데 지적도는 일반적으로 1200분의 1 축적을 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옮겨옵니다. 옮길 때 측량을 해야 될까요? 축적이 다르죠. 축적되니까 그대로 옮길 수가 없죠. 없으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측량을 합니다. 자, 측량해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경계가 정해짐으로써 한 필지가 쇠로 획정됐습니까? 한 필지가 쇠로 획정됐으니까 토지표시 쇠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자, 토지표시 쇠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토지 대장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에. 자, 소재는 용도가 바뀐다고 동네까지 바뀌는 건 아니겠지. 소재는 A동일 것이고 지번은 임야 대장이기 때문에 산자가 붙었잖아요. 토지 대장 산자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인다 그랬잖아요. 원칙이. 그럼 7의 1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목은 대가 됐죠. 자, 용도가 바뀐다고 소유자 바뀌는 건 아니겠지. 갑이겠지.
자, 면적, 요게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등록 전환할 때 내용의 문제에서 지번 이거 바뀌는 거 우리가 지번 정할 때 했죠. 지목하고 지목 이거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거는 방금 했죠. 소유자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소유자는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토지 표시 중에서 등록 전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지번, 지목, 면적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번에 바뀌는 거는요.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은 어떻게 정한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등록 전환 지번은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인다 했죠. 그거 다 했잖아요. 그죠? 자, 지목에 관한 얘기는 방금 언급했잖아요. 지목이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답을 못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은 등록 전환할 때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냐 말입니다. 답을 만드는 장소는 지목에 관한 얘기는 언급을 하는데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답을 만드는 거짓말 치기는 요거 면적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면적 요게 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16페이지 양쪽 갈래 5번에 동그라미 1번 그게 답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이제 등록 전환 나오면 그게 답이 된다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것이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용이. 아니, 기본서 116페이지 양쪽 걸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뭔 문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뭐냐니까 가감에 이게 답이다라고 팍팍 찍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답 아니다라고 팍팍 찍자는 거죠. 지금 오늘의 기출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오늘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격까지 사속들은 다 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답이다 말입니다. 이게 여기 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2번의 답도 4번이다 말입니다. 이거를 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답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종전에 5,000이란 제곱미터는 요 임야도에서 계산한 면적이었죠. 자, 요 1200분의 도에서 면적을 세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면적을 세로 계산할 때 경우의 수가 딱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1200분의 1 도면은 더 정밀한 도면이죠. 이거보다 더 정밀한 도면이잖아, 그죠? 더 정밀한 도면에서 면적 계산할 때 경우의 수가 자 5,000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5,000원은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에 조금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정확히 계산된 면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그대로 5,000원 하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는 쉬운 문제 안 내요, 이거는. 자, 문제는요. 오차가요. 조금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청량을 다시 하면 도면에 새로 만들잖아요. 면적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이때 어느 정도 오차는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는 오차 허용 범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 공식, 구하는 공식은 뭐 루트 3에다가 좀 분모의 축제다가 면적다가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이 공식에 따른 면적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오차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오차 허용 면적이 나왔다 칩시다. 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오차 허용 면적이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겠다라고 오차 허용 범위가 나왔을 때 여기서 면적 계산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수가 하는 것이 자 오차 허용 면적 이내의 범위 요만큼 차이 날 수 있죠. 이 제곱미터 차이 날 수 있고 자 만약에 4,900 해볼게요. 자 100제곱미터 차이 났죠, 그죠? 그럼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하는 차이냐? 오차 허용 범위에 초과하지 않는 차이냐? 미시한 차이냐? 아니면 많은 차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제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관한 시험 문제를 냈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미시한 차이입니다. 미시한 차이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다 말입니다. 미시한 차이는요. 이거는 그대로 봐줍니다. 미시한 차이는 오차 허용 범위를 이동 따르니까 인정해주겠다, 허용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미시한 차이는 이거는 그대로 봐줍니다. 그대로 봐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거를 봐준다는 얘기는 5,001로 굳이 바로 잡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차 허용 범위라는 얘기는 미시한 차이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미시한 차이가 나왔을 때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얼마로 등록할까요? 5,001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차 허용 범위는 초과합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봐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4,900원을 바로 잡는데 이거를 누가 잘못 결정했었습니까? 소관청 지가 잘못 결정했죠. 지가 잘못 결정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자 여기를 얼마 적을까요? 4,900원을 적는 겁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차이점이 오차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는 옛날의 거를 바로 잡을 것이냐 그대로 놔둘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쨌든 지적도에 새로 계산한 면적을 등록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차가 크든 적든 간에 어쨌든 여기가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등록 전환하게 되면 면적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많은 차이가 나냐 적게 차이가 나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임야 대장을 바로 잡아야 되죠. 미시한 차이다. 그는 옛날에 그대로 봐줍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거는 새로 계산한 면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를 자 116페이지 기본서로 볼게요. 기본서 116페이지. 자, 양쪽으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청량에서 토지 대장의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한다. 등록 전환 시 지적 소관청은 등록 전환 청량 성과에 의하여 요겁니다. 의하여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 결정하여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데 만약 새로 청량하여 결정한 면적과 종전에 임야 대장 등록된 면적의 표시 사항이 오차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많은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 나죠. 많은 차이가 난다면은 임야 대장의 면적과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를 자 밑줄 그으세요. 직권으로 정정. 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면 옛날 거 그대로 봐주겠다. 못 봐준다. 못 봐주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누가? 지가. 그러나 오차형범위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의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시한 차이죠. 미시한 차이를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대로 봐주죠. 그대로 봐주니까 옛날 거를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죠. 정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자, 새로 등록하는 거는 이걸 새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문제로 가볼게요. 보기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요게 뭘까요? 등록 전환될 면적은 요거 지적도에서 계산한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 내인 경우 미시한 차이입니까? 미시한 차이일 경우에 옛날 거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옛날 거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옛날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럼 여기 등록하는 면적은 어디 거? 새로 계산한 이 면적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께 옮겨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죠. 그러면 임야대장 면적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뭐가 되느냐?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되겠습니까? 그럼 등록 전환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겁니다. 답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목은요 바뀐다 안 바뀐다에 따라 답이 달라질 성질 아니에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자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거 합병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보시면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보기 2번. 집안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죠. 3번 지분이 같습니다. 지분 같으면 합병할 수 있지. 4번 축적에 다르면 합병 안 되지. 5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합병 안 되지. 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지목 변경입니다. 자 소유자가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완전 60일 내에 지목 변경한다. 자 보기 2번 형질 변경된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지목 변경한다. 자 4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게 시도지사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가름할 수 있다. 이 뭔 얘기입니까? 서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관청이 가지고 있죠.
그건 누가 확인해요? 왜 시도에서 지가 확인합니까? 소관청이 과제에서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지. 지적금은 정리는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하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확인하지 시도자 지가 왜 확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5번입니다. 봐봐. 도시개발사업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준공진의 토지 합병 신청하는 경우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안 했는 겁니다. 안 했는데 요거는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목 변경 사유에 관한 얘기가 언급돼야 되고 공사 준공종 시점이 언급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토지개발 사업합니다. 토지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 표시는 언제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한다 그랬죠. 그럼 지번은 먼저 부여할 수 있다 그랬죠. 지목도 먼저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요. 자, 여기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요. 자, 택지 조성 사업을 한다 칠게요. 조성 사업을 합니다. 택지 조성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택지 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 여기 토지 지목은 뭐였을까요? 되었을까요? 택지 조성 사업을 들어갈 당시에 토지 지목은 다 돼라고 보장 못하지. 돼일 수도 있고 돼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근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나서 지목은 뭐가 됩니까? 다 돼가 돼야 되죠. 다 돼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사업에 들어갈 당시에는요. 여기는 돼가 있을까 여기는 공장 용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여기로 확 밀어버는 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택지를 조성하겠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럼 이래 돼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이 공장 용지는 언젠가 지목이 돼가 되긴 돼야 됩니까? 되죠. 언제 되는 게 원칙일까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돼가 되는 게 맞죠. 사업 끝나고 나서 지목을 바꾸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토지는 먼저 합병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사업 진행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합병을 먼저 하려고 보니까 지목이 다르죠.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돼가 될 겁니까? 어차피 돼가 될 거니까 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합병하기 위한 전제라서 지목은 대로 먼저 바꿀 수 있다. 언제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됐죠, 그죠? 거기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관한 얘기인데요.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되었다는 서류 첨부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전답 가수원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농지. 농지에서 농지로 갑니다. 농지에서 농지로 갈 때에 여전히 농지로 보존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전답 상호간에 가면 농지에서 농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농지에서 농지로 바뀌는 거니까 여전히 농지로 보존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첨부서를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 어차피 농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받으려 된 토지 등록 말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받으려 된 토지 등록 말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책으로 잠시 갔다 올게요, 이거는. 자, 받으려 된 토지 등록 말소에 관한 얘기를 책을 보면요. 일단, 자, 책에 어디가 밑줄 그어져 있냐? 일단은요, 여러분 책에서, 자, 양쪽으로 3번에서 90일이나, 자, 양쪽으로 3번, 125페이지에서 90일이나 숫자가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받으려 된 토지 등록 말소는 며칠 이내에 신청합니까? 90일. 요거 하나 체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대상 토지는 받으러 된 경우입니다. 자, 양쪽으로 3번에서,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소관청은 등록 말소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됐죠. 자, 거기서 제일 두 번째 줄에 통지란 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소관청 밑줄 그어보세요. 중단부의 소유자 다시 밑줄 그어보세요. 자, 말소 신청할 것까지 갈로 묶어보세요. 자,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신청할 것을, 자, 우측 페이지 양쪽을 5번 갑니다. 자, 지적 소관청은 밑줄 그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통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유자 및 당의 공유수면 관리청 밑줄 그어보세요. 양쪽 걸로 5번. 그리고 정리 결과를 갈로 묶어보세요. 자, 줄거리를 이어서 할게요. 소관청이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성 관리청에게 무슨 내용을? 결과를. 그러면은 통지받는 대상이 한 사람이 다르죠 지금. 공유성 관리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따라가서 구분 지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다 그걸 구분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자, 취득 소관청은 취득금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시명 관리청에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통지입니까? 통지죠. 무슨 내용 통지예요?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 주는 거죠. 그 말소하라는 통지는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하는 거였잖아. 공유수명 관리청 틀렸지.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체크한 겁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소관청에 등록 말소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해야 됩니까? 60일에 90일이잖아. 90일. 날짜 틀렸고. 지적 소관청에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경우 시도자 승인 받아야 됩니까? 자체가 필요 없지. 4번.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 시행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그 지적 측량성과 말소 당시의 지적구물 관계 자료를 토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이랬을까요? 깔아앉았다, 말소한다, 떠올랐다, 회복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을 겁니다. 자, 5번. 소관청이 지적구물 등록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습니다. 그 정리 결과를 시도의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자, 통보죠. 무슨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자나 공시명 관리청. 이래 달아야 되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5번의 통지라는 것이 누구한테 통지하냐 이런 걸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겁니다. 축적병에 관한 얘기요. 자, 축적병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제가 원래는요, 오늘 2시까지 해가지고 계획 잡기는요, 거기 26페이지 16번까지 푸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전에 요거 마치고, 그리고 오후 7시, 7시까지 해서 다 마치고, 요게 제 목표였습니다. 여기 목표인데, 일단은 여기 한 30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자, 여기 한 타임 쉬었다 합시다. 요거 마저 하고 점심 먹을까요? 잠시 쉽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다가 저 6번에 관한 얘기 요거 마저 하고 잠시 쉬었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잠시 쉽시다.